퀸스타운이 아니라 킹스타운이야. 부들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 퀸스타운에 다녀온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우린 아직도 화가 난다. 갑질을 당하고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솔직한 리뷰를 썼다고 고소당하고 몰래 캠핑장을 이용하다 걸린 후 쪽팔려서 도망간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모욕을 들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예약 당시부터 방문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당 기준 인원과 방문객에 대한 추가 요금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예약할 때부터 방문객이 있을 거라고 말했던 문자 증거를 공개했다. 현장에서 부당하게 요구했던 추가 요금까지 내겠다고 했던 고객들을 쫓아낸 게 누군데 고소까지 하느냐 항의했다. 남 보기에 창피했는지 캠핑장 측은 그 후 페이스북에 운영하던 페이지를 접었다. 그래놓고 내 인스타에 와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파렴치한 진상 고객으로 몰았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 역시 그곳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다른 고객이 나타나자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다고 악담을 하고 그 사람의 인스타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결국 그 계정을 비공개로 만들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이곳의 실태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우리는 왜 아무 이유 없이 갑질을 당하고 쫓겨났는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그곳의 직원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부터 설명하며 시작하려고 한다. 퀸스타운 캠핑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중년의 남성 사장 A와 관리동에서 매점 업무를 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사장 B, 그리고 인스타의 관리와 예약, 현장의 실무 등을 맡고 있는 젊은 남성 사장인 C와 D가 있다. 지인은 8월경에 퀸스타운의 인스타를 보고 DM을 보내서 C에게 예약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놀러 올 거란 이야기를 먼저 했다. C는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음을 알렸고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1박에 4만원씩 총 3박이니 12만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으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A에게 다시 문자를 넣어 예약 사실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래서 지인은 다시 A에게 연락하여 예약과 입금을 했고 좋은 사이트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지인은 캠핑 준비를 하며 퀸스타운의 인스타를 보다가 트레일러는 1박에 5만원인 것을 알게 된다. 급히 C에게 연락을 하여 사장님, 돈을 적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트레일러는 1박에 5만원입니다. 라고 했다. C 사장은 그렇죠 참. 트레일러는 1박에 5만원입니다. 라고 했고 지인은 그럼 혹시 예약 변경 가능합니까? 3박 예약했던 것을 2박으로 줄이고 남은 차액은 거기서 파는 장작을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C 사장은 그렇게 하시죠. 넓고 조용한 자리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렇게 예약을 마치고 퀸스타운에 도착했는데 트레일러는 오늘 자리가 없어요. 안 돼요. 순간 지인은 앞이 캄캄했다고 한다. 어렵게 휴가 쓰고 짐을 꾸려서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왔는데 예약한 자리가 없다? 예약 성명 다시 확인하고 자리를 다시 달라고 하니 트레일러는 사용이 불가한 자리를 주는 A. 비어있는 넓은 사이트를 가리키며 저 자리를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거긴 안 돼요. 예약되어 있는 자리예요. 라는 말을 들었다. 아니 사장님, 저는 예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넓고 조용한 자리 예약했는데요. 지인이 이렇게 말을 하자 A 사장은 알았어요. 다는 못 들어드리고 넓은 자리 원해요? 조용한 자리를 원해요? 라고 말을 했다. 지인은 이때 처음으로 퀸스타운이 이상한 곳임을 감지했다고 한다. 불친절한 건 둘째치고 예약한 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A의 모습이 기가 막혔다. 자리가 없으니 짐을 싸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운 좋게 빈자리가 나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2박을 예약한 손님들이 환불을 받고는 짐을 싸고 있더란다. 지인은 운 좋게 그 자리에 짐을 풀고 텐트를 쳤다. 그리고는 그날 밤 친구 1이 놀러왔고 그 다음날 친구 2와 우리 부부가 놀러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오랜만에 다 모인 기념으로 둘러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서로 얼굴을 본 지 30분 정도 됐을까? 갑자기 A가 나타나서 말했다. 이 사람들 다 놀러 온 거예요? 네, 조금 있다 다 갈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어떡해요? 예약할 때 미리 얘기했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A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사장인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냐? 내가 여기 땅 주인이다. 방문객이 있으면 한 명당 10,0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방문 차량도 한 대당 10,000원씩 추가 요금이 있는데 이렇게 맘대로 하시면 어떡하냐?
지인은 그 말을 듣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 예약 당시부터 방문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방문객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는 줄 알았다. 드리겠다. 한 사이트당 정해진 인원이 몇 명이냐, 얼마를 드리면 되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 A는 난데없는 말을 한다. 이건 당신과 나의 신뢰의 문제다. 우리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벙쪘다. 당사자인 지인은 더 벙이 쪘다. 신뢰? 아니 약속한 사이트는 자신들이 먼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약 때부터 친구들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당신과 나의 신뢰의 문제? 굉장히 화가 났지만 좋은 마음으로 온 캠핑이고 오랜만에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좋게 이야기를 했다. 사이트 적정 인원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돈 드릴게요. 차가 2대 들어왔으니까 2만 원, 여기 있는 친구들 4명이니까 4만 원, 총 6만 원 더 드리면 되나요? 그렇게 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나 했는데 A는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지인에게 쏘아붙였다. 당신 처음에는 3일 예약했지. 그런데 왜 맘대로 그걸 이틀로 바꿨어? 우리가 그날 캠핑장 업무를 쉰 것도 아닌데 말이야. 맘대로 예약을 변경하면 어떡해? 지인은 순간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줄 알았다. 아니 맘대로 예약을 바꿨다니. C 사장과 조율해서 변경했는데. 그리고 예약 변경한 건 애초에 자기들이 캠핑장 요금 잘못 알려줘서 그거 바로 잡으려다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고객이 예약 변경한 일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뭐지? 지금 뭐지? 지인은 예약 변경할 당시의 문자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제가 맘대로 일정을 변경한 게 아니라 여기 C 사장과 상의하고 바꾼 거잖아요.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자 A가 말을 바꿨다. 아니 여기 추가 인원들 때문에 하는 소리잖아요. 저희 캠핑장은 원래 방문객이 오면 안 돼요. 그게 규정이에요. 돈을 받자는 게 아니에요. 지인은 계속 황당할 뿐이었다. 퀸스타운은 방문객이 오면 안 되는 캠핑장이다? 그럼 예약 때 방문객 가능하다고 했던 건 뭐지? 규정이라고? 그런 규정은 어디 있지? 우리는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에 캠핑장 측에선 우리들이 돈 내기 싫어서 규정을 걸고 넘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을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약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니 그게 안 되니까 규정을 이야기하며 우리더러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규정을 못 봤다고 했던 것이다. 관련 영상을 첨부한다.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해당 예약자이며 방문객에 대한 안내 규정은 퀸스타운 홈페이지에도 인스타에도 현재까지 그 어디에도 없다. 사이트당 인원 규정도 포스팅으로만 있던 것을 이번에 우리 측을 고소한 후에 급히 공지로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여기 보면은 스토리로 올린 거를 이렇게 보관을 해놓을 수가 있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입실 퇴실 안내, 뭐 캠핑장 관련, 공지사항이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체크인은 뭐 관리동에 와서 해주세요, 뭐 글램핑은 어떻게 돼 있고 환불 규정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 인원, 예를 들어서 방문에 대한 내용은 있지도 않아. 2인 기준이라는 내용도 있지도 않고 2인 기준이라는 내용도 있지도 않아. 2인 기준이라는 내용을 나중에 나한테 찾아서 보여준 거는 이 수많은 포스팅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이 포스팅 중에서 자기들이 올린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보냐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꼈다. A는 자기가 여기 주인인데 왜 예약을 C에게 했냐고 우리에게 따졌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A와 C 모두에게 예약한 문자까지 보여줬다. A는 자신이 받은 예약 문자를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했다. 이쯤 되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다. 예약했는데 사이트도 안 만들어 놓고 미안했다. 방문객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돈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추가 요금을 받고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A는 이제 여기는 내 땅이니 나가라는 소리를 하며 갑질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A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며 우리더러 나가라고 했다. 인스타로 캠핑장 측에선 언제 돈을 낸다고 했냐, 오히려 규정 따지며 돈 안 내려고 하지 않았냐 라며 우리를 진상 취급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규정을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요금이란 얘기 듣자마자 지갑부터 꺼냈다. 우리는 나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요금이라도 받아달라고 했다. 어렵게 예약해서 바리바리 짐 챙겨 서울에서 충주까지 3시간을 걸려 내려온 게 아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렵게 모인 친구들이 이제 막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급기야 애원하고 있었다. 원하시는 게 뭐냐고,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면 드리겠다고 했다. 어떻게든 돈을 드리기 위해 우리끼리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협의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나 포함해서 5명이었잖아. 한 사이트 2명 기준이잖아. 그럼 2명 빼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가금만 방문을 내면 돼. 차 2대 왔으니까 2만 원 못해서 5만 원을 내면 돼. 그냥 여기 안내한 규정대로 하더라도. 근데 그냥 여긴 내가 주인이니까 나가라는 거지.
그게 어이가 없는 거지. 나는 10만 원 불러도 주려고 그래. 20만 원 불러도 주려고 그랬어 그냥. 근데 돈은 필요 없대. 뭘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내가 여기 주인이니까 나가래. 그 다음부터는 서로 원성이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 사람도 없고 이따 이 친구들 갈 거니까 와서 친해지고 와가지고 무슨 왜 이러세요 근데. 예? 아니 와서 지금 기분 좋게 밥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지금 왜 그러냐는 게 아니라 네. 안 오셨으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왔는데 없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여쭤보잖아요 지금 저도. 아빠도 아니 캠핑장 안 뭐 한두 번 된다고 다니니까. 규정이 안 되는 거야. 추가로 올 수가 없다는 규정을 지금 사장님이 어기신 거잖아요. 그 전에 저한테 규정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규정을 얘기해? 뭐 사람이 추가로 오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규정을 얘기해 주시냐. 인스타에 못 봤어요? 예? 인스타에 못 봤어요? 못 봤고요. 그래서 한 사이트 해놓고 20명, 30명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20명,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왔잖아요. 안 왔어요? 20명, 30명이 왔냐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더러 언제 돈을 내겠다고 했냐며 캠핑장에 불법 침입하고 몰래 사용하려다 걸리니까 쪽팔려서 도망간 사람 취급을 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서로가 있었던 상황 뻔히 다 아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진상 고객 만들었다. 이 영상 없었으면 우리는 딱 진상 고객 됐을 거다.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데요? 사람 온 거 추가금 드릴 거고. 우리는 분명히 추가금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영상을 마저 보면 돈이 중요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네. 우리가 지금 없어요. 오늘도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원하지만 추가 요금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네네. 돈 필요 없고 자기들은 사람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알고 있다. 그들이 왜 우리를 진상 고객으로 몰았는지, 돈을 낸다고 한 적 없다고 우겼는지. 내 땅이니 나가라는 말을 들은 직후에 우리는 카메라를 켰다. 그러나 곧 A에게 삭제당했다. 그들은 아마 우리에게 영상 증거가 없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다. 다 치워. 이거 하나니까 그냥 가자. 가자 집에 가자. 다 치우라고요. 다. 하나 찍었다고. 네? 봤잖아요. 방금 찍는 거. 그거 하나 찍었다고. 근데 아니 공지도 없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 그냥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공지도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아니 물어볼게요. 그 지금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만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물어볼게. 그런데 영상만 지우면 다인가? 우리에게 갑질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날의 고객이 목격자가 되어 후기를 작성하고 있다. 잠깐만 인스타를 둘러봐도 어이없는 후기가 넘친다. 애견 캠핑장이라고 해서 강아지 데리고 갔는데 강아지가 잔디밭에 소변을 보니까 소변 패드 가지고 다니라고 했다는 리뷰도 있고 차박이니 좁은 자리 쓰라고 주거나 카라반 예약 받아놓고 카라반이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거나 타프 친다고 뭐라고 하거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솔직한 리뷰가 며칠 후면 지워진다는 것이다. 왜일까? 혹시 그 사람들에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고소한다고 협박했던 건 아닐까? 진실은 모른다. 다만 난 다른 고객의 리뷰글 밑에 퀸스타운 측이 리뷰 내용 책임질 수 있냐고 윽박 지르던 것만 목격했다. 암튼 A는 우리에게 최초 예약자 한 명은 나가던지 말던지 하시고 나머지 놀러온 사람들은 모두 캠핑장에서 나가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철수하기로 하고 짐을 쌌다. 다 같이 모인 지 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캠핑장 2박 비용인 10만 원과 태우지도 못하고 옆 사이트에 기부한 장작비 2만 원까지 순식간에 12만 원을 날렸다. 그리고는 짐을 바리바리 싸서 다시 3시간을 운전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다음은 캠핑장 구석구석을 담은 영상이다. 싸우기 전에 찍어놓고 백업해둔 영상이라 A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었다. 궁금하지 않은가? 1박에 2인 기준 4만 원, 트레일러는 5만 원을 받는 1박에 4인 기준이면 6만 원, 트레일러는 7만 원을 받는 고급 캠핑장의 시설이 사장이랑 싸우기 전에 찍어둔 영상이라 편견 없이 찍은 영상임을 밝힌다. 여기 시설 안 좋다는 리뷰는 지금도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실이다. 아니, 전망이 좋으면 뭐해. 이렇게 사이트 간격이 난민촌인데 이게 뭐야. 개수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층의 개수대가 이거 하나라 설거지하려면 줄을 서야 한다. 반대편도 난민촌. 여기는 샤워장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기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같이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이렇게. 붙어 있다. 누군가 큰일을 보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샤워를 해야 한다. 이건 그날의 일을 겪은 내 입장이다. 나는 그거인 거야, 오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냥 열받고 말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지켜봤잖아. 오빠가 어떻게 해서든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우리 다 모두 어렵게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인 자리에서 밥 한 끼만이라도 편하게 먹고 조금 있다 갈 애들인데 편안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빠가 그래요, 뭘 원하시는데요, 제가 돈 다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지금 어. 뷰 하나로 계속 나오는 건데 뷰 장사하고 있는데 2인 4만 원을 내고 그 안 좋은 시설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거기서 힐링이 가능하겠냐는 거지. 아니, 캠핑의 목적이 뭐야? 힐링이야. 퀸스타운이 아니라 킹스타운이야. 왕이 그러니까 있는 왕이 계신 동네야. 곳이야. 어디 감히 1박에 5만 원을 내는 서민 나부랭이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짐을 싸고 오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전화 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예약하셨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내가 네? 진짜 빵이 치는 거지. 지금 일부러 장난하- 그러나 장난하니까 나 지금 그쪽 아버지하고 지금 아까 그렇게 다투고 지금 다 접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 퀸스타운 사장님들, 저희들 포함 갑질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에게 제발 양심 좀 가지고 리뷰 쓰라고 하셨죠. 그러자 고객들이 억울하다며 관련 영상 증거, 문자 증거 공개한다고 하니 모든 댓글 다 지우고 사라지셨죠. 저는 이쯤에서 퀸스타운 사장님들께 이 질문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